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주 한 달 살기 총정리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2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정말 꽉꽉 채운 한 달 살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총 얼마 들었는지, 총 비용이랑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 그리고 탁송, 숙소 구하는 방법, 꿀팁,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곳들, 추천하는 코스, 그리고 다녀온 소감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한 달 살기를 다녀온 이유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금 여유로운 생활, 책도 읽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맛집도 가보고 이렇게 여행 같은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다녀왔어요. 그럼 이제 바로 비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량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렌트하지 않고 자차를 탁송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를 배편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배까지 가서 제 차를 넣고 저도 배를 타고 같이 가는 방법이 있고 저는 캐리어 탁송을 했습니다. 캐리어 탁송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희 집에서 저의 차와 함께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차를 가지러 오십니다. 기사님께서. 그럼 저는 저희 집 밑에서 바로 차키를 넘겨드리고 인수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님께서 운전해 가시고 차를 배 태워서 제주까지 간 후에 제주에서 또 기사님이 공항까지 가지고 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하루 전날 차를 미리 보내고 제 소지품이랑 뭐 노트북 이런 것만 챙겨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면 제주 공항에서 바로 차를 받아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탁송을 저는 진행을 했고요. 제주고속이라는 곳을 이용했고 내돈내산입니다. 소형 SUV 기준 편도 30만 원이어서 거기다가 왕복으로 하게 되면은 2만 원 할인해 주셔서 58만 원으로 저는 진행을 했고 이게 되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렌트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수록 탁송이 훨씬 유리하다. 개인적으로는 자차를 탁송해서 가지고 간 걸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짐들을 다 넣고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게 가장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달 동안 동서남북, 제주 동서남북을 다 돌았는데 사실 기름값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고 싶은 곳 다 갔어요. 주유비는 21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주 방방 곳곳을 돌아다닌 편이에요. 차량 관련 비용만 79만 원 나왔고요. 제주 고속을 개인적으로 저는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되게 착착착착착착 친절하게 잘해주십니다. 예약하는 데 있어서 소통도 원활했고 이제 기사님이 오시는 시간, 약속한 시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연 없이 잘 도착하셨고 조금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리만치 굉장히 깔끔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염려했던 혹시라도 담배 냄새가 배인다거나 그러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감안해야 되는 거는 차가 배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바람 이런 거 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꼬질꼬질해집니다. 대신에 막 차량이 손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깔끔하게 잘 왔어요. 탁송을 진행했던 방면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값은 생각보다 저렴했는데 가는데 오는데 한 4만 원 정도 8만 200원이 들었거든요. 79만 원에 비행기 값까지 하면은 총 교통비 87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비 같은 경우 식비를 제가 꽤 많이 썼더라고요.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싶어서 프라이팬, 식용유, 참기름, 햇반 이런 거는 조금 챙겨갔어요. 근데 반전은 생각보다 거기서 막 해먹을 일이 그렇게 많진 않다. 기본적으로 참기름, 햇반 이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제주도도 한국이기 때문에 다 있다. 굳이 무겁게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가기 전에는 막 여행이니까 다 챙겨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로마트 가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는 이제 음식을 해 먹을 거야, 요리를 해 먹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장을 좀 봤었는데 이게 조금 그 식비를 올렸던 원인이 아닌가. 장 보는 거 말고 간편식 있잖아요. 뭐 햇반에 뭐 카레 간편조리 식품 위주로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해먹고 좀 맛있는 거는 밖에 사 먹고 이게 저한테는 조금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수값이 의외로 많이 들어서 저는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생수값도 은근 많이 들었고 총 식비가 109만 5,950원.
11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실상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의 식비가 아니에요. 저는 햇반에 계란밥도 해먹고 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아끼고 아껴서 109만 원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달도 시켜 먹고 했으면은 150만 원 좋게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차비도 있었는데, 주차비는 생각보다 우도 주차장 8,000원, 그리고 섭지코지 3,000원 해서 11,00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숙소비 항목인데요. 숙소 관련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숙소비가 한 달 살게 하는데 숙소를 4번 옮겼을 때 227만 원이 들었고요. 이게 막 월세에 나가는 거랑 비교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든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숙소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들었던 거는 코인 세탁방에서 10,000원, 그리고 렌탈샵, 전기자전거 15,000원, 15,000원에서 30,000원, 교통비, 식비, 주차비, 숙소비 이렇게 합쳤을 때 최종 비용이 430만 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한 300만 원 쓰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30을 썼더라고요. 제가 어제 정리를 했거든요. 조금 놀라웠지만 43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430을 썼냐 아니면 아껴서 430을 썼냐, 이것도 조금 중요하잖아요. 저는 조금 아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에 한 70% 정도 했거든요. 70%를 했을 때 이 정도가 들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배달도 시켜 먹고 서핑이나 커피 수업, 이런 좀 수업 관련한 것들도 듣고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면 한 500만 원 썼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갑자기 막 어질어질하신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숙소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숙소를 구한 방법은 에어비앤비 그리고 네이버 예약이었는데요. 일단 숙소는 내가 얼만큼의 예산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한정된 돈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한 달의 기간을 채워서 머무르고 싶다면 게스트하우스나 다인실 또는 민박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좀 무조건 혼자 또는 2명이서 갔을 때 우리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숙소를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이때도 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한 숙소를 한 달 통째로 빌리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도 들어가면은 한 달 살기 그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한 달 살 수 있는 숙소가 또 따로 검색이 되고요. 한 달 살기 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해지더라고요. 숙소를 여러 곳 옮기는 것보다 한 숙소에서 한 달을 머무는 게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숙소 4곳을 동서남북을 옮겨 다니면서 4군데를 다녀왔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달을 통째로 빌리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숙소별로 약간 장단점이 존재하잖아요. 이 숙소는 이게 좀 좋은데 이건 좀 아쉽고, 이 숙소는 이게 참 좋은데 조금 아쉽고, 모든 게 완벽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 처음 가보는 숙소인데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정말 한 달을 힘들게 보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아. 너무 괜찮아서 내가 다음번에 한 달 살기 하러 와야겠다 해서 와본 곳을 좋아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처음 와보는 동네에 처음 가보는 숙소인데 한 달을 덜컥 계약했다가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이동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요. 제주 뭐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2시간이면 금방이다 라고 하지만 제주가 이렇게 세로로는 왔다 갔다 하기에 1시간이면 금방이거든요. 동쪽, 서쪽은 생각보다 길어요. 체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동서남북을 나는 두루두루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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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이렇게 숙소를 옮기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는 점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가야겠다 정하셨다면 이제 에어비앤비에 들어갑니다. 다른 곳 플랫폼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지역 탐색, 기간, 가격대를 설정을 해요. 이때 또 필요한 거는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지 3가지 정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1번이 제주 시골집, 돌담 있고 마당 있는, 딱 문 열었을 때 막 마당 있고 새소리 막 들리고 막 제주스러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했고, 두 번째가 가격이 10만 원 내외일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테이블이 있을 것. 테이블이 좀 크고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런 숙소를 찾았습니다. 에어비앤비 이렇게 찾는데 가격은 되게 저렴해. 그리고 독채인데 갬성갬성한데 마음에 드는 곳이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위치가 정말 애매할 확률이 높거나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숙소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그 시장 가격은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저렴한데 너무 좋고 모든 게 완벽한 숙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위치를 꼭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가고 싶었던 곳이 제주 시골집, 돌담 있고 마당 있는 이런 곳 가고 싶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숙소, 마지막 숙소는 성공을 했는데 세 번째 숙소에서는 좀 실패를 한 게 정말 제주스러운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요. 내가 원하던 모습은 맞아. 근데 들어가니까 막상 딱 거기 도착하니까 정말 주변이 시골이고 밭농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비료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비료 냄새 이런 게 나면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벌레들도 나타나고요. 바선생 나타났고, 시골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덜 무서웠으면 한다 하는 분들께는 저는 호텔도 나쁘지 않고요. 유동인구 좀 있는 바다 앞에 이렇게 바다 보이는 좀 오래된 펜션이라도 그런 펜션도 나쁘지 않다. 너무 깡깡 시골로 혼자 가시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꿀팁 두 번째 꿀팁인데요. 에어비앤비에서 내가 가고 싶은 숙소를 찾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예약해야지 하면서 홀홀홀 예약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너와 제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실제로 너와 제주는 네이버 예약이 가능했거든요. 네이버 예약은 수수료가 안 붙고 그냥 그 가격 그대로라서 좀 더 저렴합니다. 네이버 예약이 가능한지도 한번 꼭 찾아보시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찾는 거는 에어비앤비가 더 잘 나와요. 이제 숙소 잡았다면 어디 갈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제주살이 하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곳 탑3를 뽑으라고 한다면 탑3 빠밤! 저는 종달리 여행을 꼽고 싶습니다. 체력이 가장 만땅일 첫 일주일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았고요. 종달리 이렇게 동네 돌아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종달리 가는 코스에 취하도, 여기는 이제 종달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하도리 그쯤이에요. 근처인데 취하도에서 이제 라면을 먹고 홈맥을 때리고 방건조 오징어를 먹으면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막 걸어갔어요. 종달리로 걸어가서 종달리 746이라는 북카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수다 떠는 그런 공간 아니고 혼자서 책 읽는 공간이에요. 책도 많고 다양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읽고 조금 더 책 보고 싶다. 그럼 차 한 잔 더 시켜서 또 조금 더 읽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소품샵들도 많고 그냥 그 동네를 돌아보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한 3, 40분 돌면은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종달리엔 신야식당을 갔는데 저는 여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 달고기 튀김이라는 생선 튀김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도 여행. 저는 우도도 너무 좋았어요. 또 가도 또 좋았다. 그리고 우도는 전기차도 있고 바이크도 있고 탈 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전기자전거가 최고다. 전기자전거를 꼭 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 벗고 선글라스 딱 끼고 전기자전거 타는 거예요. 너무 정말 좋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곳, 맛있었던 곳은 저는 아줄레주. 여기 타르트 정말 제 인생 타르트였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나중에 꼭 한 번 더 먹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동쪽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구자, 종달리 이런 쪽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2박 3일 간다고 하면은 일단 하루는 종달리, 아까 제가 추천드리는 그 코스로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종달리에서 하루 온종일 써보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일차에는 우도에 갑니다. 우도 여행을 가서 점심은 온오프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도 맛있고, 나는 보말 칼국수 좋아한다 하시면 해광식당이라고 좀 옛날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 보말 칼국수 맛있어요. 보말 칼국수랑 성게 비빔밥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좀 삼삼하니 깔끔하니 맛있습니다. 우도는 사실 하루 종일 있긴 좀 그렇고 한 3, 4시간
이렇게 놀다가 나오시면 되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독고집 가셔가지고 흑돼지를 먹는데 여기가 혼밥하기도 좋고 친절하시고 매장이 좀 작아서 웨이팅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유료 주차장이지만 주차할 곳도 있어서 주차하기도 괜찮다. 독고집에서 이제 흑돼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레길 해녀의 집에 가셔서 해산물 포장하셔가지고 전복회랑 이제 멍게 숙소에서 이제 한잔 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의 최애 코스. 마지막 날에는 동쪽에서 이제 놀다가 다시 이렇게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체크아웃, 짐 다 싸서 체크아웃 해야 되잖아요. 김영 바닷가 앞에 빗소리라는 튀김집이 있어요. 좀 협소해서 웨이팅은 좀 있습니다. 웨이팅이 한 5팀 빠지는데 3, 40분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점심시간에는 조금 줄 서야 될 수도 있고 1시 이후에는 조금 더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빗소리 가셔서 튀김을 드시는데 튀김이 바당튀김이라고 굴이랑 뭐 이렇게 달고기 튀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양이 많진 않은데 맛있습니다. 모밀국수 이런 거 하나 드시면서 식사를 냠냠 맛있게 하시고 함덕해수욕장으로 넘어가서 날씨가 좋을 때 함덕해수욕장 너무 예쁘거든요. 거기 이제 가셔가지고 그냥 바다만 이렇게 보고 오지 마시고 옆에 산책로 있어요. 걸어가면은 산책로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사진도 찍고 바다도 보고 에메랄드 바다 이렇게 쫙 펼쳐진 게 거기 더 잘 보여요. 함덕해수욕장 꼭 가보시고 이제 또 그 근처에 데니시라고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케이크 얼그레이 갸또가 맛있었거든요. 커피랑 케이크 한 조각 딱 드시고 이제 약간 당충전 하시고 나서 이제 나는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다. 난 조금 더 맛있는 커피 한 번 더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주시 가는 길에 OLEF라는 크림 크레마가 또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크림 크레마를 드시고 공항 가시면서 이제 조금 시간 남았다 하면은 이제 오진해장국 들려서 해장국 한 그릇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괜찮은 동쪽 여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여행을 간다. 서쪽 여행 중에서 저는 애월은 이번에 좀 패스를 했는데 애월을 제가 많이 가보기도 했고 노티드 말고는 많이 가볼 게 없는 것 같은? 개치로는 애월은 패스를 했고 이제 지배 기로 상점의 에그타르트 되게 맛있거든요. 지배 기로 상점이 웨이팅이 조금 길긴 하지만 기다려서 먹을 만하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에그타르트도 맛있는데 까눌레가 존맛탱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에서 먹었던 까눌레 중에 집의 기록 상점에서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월바다 한번 쑥 둘러보고 제레미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요. 여기 라떼가 되게 고소하고 블루보틀 라떼 맛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맛입니다. 둘째 날이 밝았어요. 둘째 날은 금능에서 물놀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금능이 오전에 가면은 이렇게 물이 좀 차 있는데 5월 기준 12시, 1시 됐을 때 가면은 물이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그렇게 물놀이 하고 앉아서 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금능에서 물놀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샌드위치 하나 딱 포장해서 돗자리 쫙 펴놓고 선글라스 딱 끼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발도 담갔다가 사진 찍었다가 또 몸도 좀 태우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고요. 카페는 잔물결이나 카페 이면 가시면 되는데 그 둘 다 전 좋았어요. 둘 중에 한 군데만 꼭 간다면 잔물결이 조금 더 좋았는데 카페 이면도 충분히 좋았고 금능에서 꼭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조금 체력이 힘들어가지고 밤을 많이 못 가봤는데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한림점 볼살집. 볼살집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저 대신 한번 가주세요, 여러분. 볼살집 한림점 이렇게 가시면 이제 이틀차 마무리. 세 번째 날은 이제 여기 바다는 다 봤다. 쪼끄뜰의 돈가스를 드시면 좋은데요. 여기가 중국 맛집 그 유명한 짬뽕집 맞은편이에요. 쪼끄뜰에 여기 돈가스가 너무 구성도 괜찮고 맛있습니다. 돈가스 드시고 그 주변에 오름이나 구경할 곳들 있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시간 보내시고 이제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가지고
뚱보 아저씨 여기가 갈치구이 맛집인데요. 여기가 1인도 가능하고 다인도 가능하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 9,900원. 그리고 카페는 토테모어 저는 좋았어요. 토테모어도 자리가 많지 않아서 조금 몰릴 시간에는 웨이팅이 있을 것 같지만 괜찮았다. 상당히 괜찮았다. 인상 깊었다라는 카페였고 좀 대형 카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밀도 괜찮아요. 인스밀이 이렇게 붉은 흙 완전 제주스러운 그런 야자수랑 붉은 흙이랑 이제 바다가 보여가지고 여기가 또 이제 선셋 맛집이래요. 인스밀 저는 좋아서 인스밀까지 가시면 괜찮은 코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이제 생각보다 제주시 어떤 코스를 정해드리기보다는 여기는 맛집 4군데 딱 추천드릴게요. 제일 맛있었던 곳. 첫 번째로 은인의 해장국 본점. 본점이 제일 맛있고 해장국 좀 여러 가지 먹어봤어요. 그중에서 은인의 본점이 제일 맛있었다. 은인의 본점은 가볼만 하고요. 여기는 회전율이 빨라가지고 웨이팅이 생겨도 금방금방 자리가 나더라고요. 그 대신에 주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제주 보말 칼국수. 여기는 보말 칼국수 집인데 여기도 국물이 너무 맛있고 어떤 유명한 맛집은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약간 고봉민 김밥 같은 분위기. 생각보다 맛있고 죽도 맛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지식당. 여기는 흑돼지집은 아니고 이제 현지인 고깃집에서 백돼지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멜조림이 유명하거든요. 고기를 시키면 멜조림이 나오는데 가브리살 구워서 멜조림 콕 찍어서 상추에 딱 싸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솔지식당 추천드리고요. 빵은 무조건 빵긋. 빵긋이 유명한데 왜 유명한지 진짜 먹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먹어본 소금빵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거기가 되게 버터를 좋은 걸 쓰시나 봐요. 이렇게 이 고소함은 정말 능가할 게 없어 하는 맛이어서 무조건 1인 1소금빵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른 빵들도 다 맛있었습니다. 서귀포는 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코스가 없어지는데 그 이유가 체력이 다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맛집밖에 못 갔어요. 제가 오름도 가보고 싶고 막 소남머리 이런 관광지들 다 가보고 싶었거든요. 주상절리도 가보고 싶고 근데 체력이 안 돼서 못 갔어요. 여기는 맛집 추천드리면은 글라스 월평. 여기는 카페인데요. 여기가 분위기 너무 좋고요. 글라스 월평이랑 옆에 메이비 웨이비라는 소품샵이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시간 보내실 것 같고 이제 유명한 호피 워크룸. 호피 워크룸 가시면은 라떼 베리 맛을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박용식당. 여기는 약간 집밥 스트. 매장은 좀 작은 편이에요. 일주일마다 메뉴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이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줄레주 그리고 난살리 식당. 난살리 식당은 파인다이닝인데 점심이 1인 35,000원이었고 35,000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집 소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가기 전 준비하는 시간은 저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달을 내내 준비한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숙소 그리고 탁송 예약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정도 잡아놓고 한 달 동안 어디를 갈 건지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만 고민하고 사실은 첫 일주일 정도 루트만 생각해놓고 나머지 일정들은 그냥 가서 정했어요. 가서 그 다음 주 짜고 또 가서 그 다음 주 짜고 이렇게 해서 다녔습니다. 맛집이나 카페 찾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유튜브 하다 보니까 추천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이만큼 맛집 리스트 DM으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유용하게 잘 저장해서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트래블러님 동부편, 서부편, 제주시편 이렇게 편마다 좋은 곳들을 많이 알려주시는데 정보가 정말 알짜배기거든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요분이 제 이렇게 알고리즘에 어떻게 떴어요. 맛집 지도를 참고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이 가도 괜찮은지 이런 후기도 많이 참고하고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이다. 합격! 내 마음속 합격! 이러면은 이제 네이버 지도 어플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 저장을 딱 해두면은 하트 표시가 나거든요. 아, 이 지도, 이 위치에 이게 있구나를 파악을 하기가 좋아가지고 저는 여기 항상 다 저장을 해서 다녔습니다. 짐 최소화하는 방법 이거는 신발, 가방, 조리기구를 다 빼야 돼요. 이 룩에는 이거 신어야지, 이 룩에는 이거 신어야지 하면서 막 운동화, 막 샌들, 구두, 플랫 슈즈 막
다 챙겨왔어요. 뭐 장화, 결국에 신게 되는 건 제일 편한 운동화, 그리고 제일 편한 샌들, 이렇게 2개면 충분하다. 조리기구 다음에 간다면 저는 다 빼고 갈 거예요. 그냥 사 먹으려고요. 가방도 너무 욕심부리지 않기. 가방도 결국에는 막 미니백, 작은 거 이런 것보다 에코백 제일 최고고, 뭐 많이 넣어도 가벼운 그런 가볍고 편한 가방이 최고입니다. 옷도 너무 많이 챙겨가지 마시고, 오늘은 러블리, 오늘은 캐주얼. 제가 그랬거든요. 다 필요 없고, 한 룩, 만약에 난 이번 컨셉 캐주얼이야. 그럼 한 5벌 가져가서 계속 섞어도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고 가기 참 잘했다 하는 거는 저는 우산. 우산은 필요합니다. 우산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멀티탭. 멀티탭이 없으면은 이렇게 충전선이 저기 멀리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멀티탭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글라스 하나, 그리고 삼각대, 속옷이나 젖은 옷, 뭐 빨래하다가 좀 덜 마른 옷 이런 거 넣고 또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지퍼백 같은 거. 지퍼백 너무 작은 거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 넉넉한 거, 그런 지퍼백 몇 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 꼭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 되게 재밌었는데, 만약에 유튜브 편집 안 하고 퇴사하고 가던지, 또는 정말로 휴가를 갔으면, 정말 쉬러 갔다면 어땠을 것 같은지,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만약에 영상을 안 찍고 편집도 안 했다, 그냥 정말 저 혼자 갔다면 한 달이 길었을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심심했을 것 같고, 일이라는 걸 제외하고 혼자 간다면 저는 2주 다녀올 것 같습니다. 2주나 보름, 15일. 만약에 제가 통째로 한 달을 쉴 수 있고, 그러면 저는 뭔가 하나 배웠을 것 같아요. 서핑을 배우던, 커피 수업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커피 수업,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배우고 나를 좀 채우고 책도 읽고 이런 시간을 보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달 살기 어땠는지, 처음 마음과 마지막에 신경 변화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첫 일주일은 사실 저는 되게 감격스럽고 벅차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주일이 가장 좋았고요. 점점 있으면서는 신경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돈 나가는 곳이 많고, 정말 매 끼니마다 사 먹어야 되고, 정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줄줄 나가는구나 하는, 솔직히 말하면 그 압박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압박감이 조금 생기고, 그리고 이제 2주를 지나가면은 체력이 부족해요. 하루를 통째로 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렇게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관광지나 오름 이런 것도 가보고 자연을 즐기고 이렇게 돌아오면 좋은데, 밥 먹고 커피 마시면 힘이 드니까 들어와서 이제 누워서 쉬고, 이제 이 생활이 반복되니까 조금 시간이 아깝다. 체력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도저히 그럴 힘이 없다 하는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마지막 일주일은 집 가도 여한이 없다. 집 가도 될 것 같다. 제주에 있는 게 좋으면서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총평, 저는 한 달 살기 다녀온 거 후회 안 하고요.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정말 저 혼자만 생각할 수 있는 개인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봄 제주가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주도에 만약에 나는 정말 힐링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많다라고 하시면은 비용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4, 500 정도 생각하시면은 사실 유럽 여행 갔다 오는 비용, 해외여행 갔다 오는 비용이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핵심 한마디를 해보자면, 한 달 살기를 도대체 누가 시작했을까? 한 달 살기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한 달 살기라는 타이틀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사실은 한 달 살기, 솔직히 한 달 살기까지 안 가도 됐어요. 사실상 저 혼자 갔다면 2주에서 3주 정도만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한 달 살기라는 타이틀, 나 한 달 살기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갑자기 현타를 맞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한 달을 살아보고 싶은 그 한 달이 왜 한 달인가? 5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왜 꼭 4주? 한 달을 살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살기라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은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냥 나는 조금 여유롭게 다녀오고 싶다 하면은 꼭 한 달 살기 다녔어 이렇게 하기보다도 나 2주 살기 하고 왔어. 나 3주 다녔는데 충분하더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시간 2주면 2주, 3주면 3주 그 시간 동안 정말 알차고 내가 후회 없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제가 400만 원으로 또 제주를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저 같으면은 그 400만 원을 2주에 몰빵해서 2주를 너무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막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펑펑 쓰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진 비용이 있다면은 그거를 체력 있을 때 진짜 바짝 좋은 거 다 해보고 좋은 거 다 먹고 하는 그 알짜배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의 성향상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온전히 잘 우리님들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